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채팅창에 우리 소통이분들 네, 시작부터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리빙초아님 많이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웃음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 들어와 주셔서요. 플로아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작게 들린다고 하시면 제가 뭐 시작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잘 들리시는 분들, 네, 잘 들린다 아니면 잘 안 들린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님 반갑습니다. 꼬수음 베프님 반갑습니다. 다이브님,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지금 한 분 빼고는 대부분 네, 계속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단골 구독자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지마켓 옥션의 창업TV는 10월에 개편이 돼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뭐뭐 대위라고 하는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품 등록 데이 1주차예요. 그리고 2주차에는 많이 기다리셨던 네, 스마일 배송, 네, 배송, 물류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했다면 오늘은 네, 컨텐츠 데이입니다. 예, 컨텐츠 데이. 컨텐츠 데이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컨텐츠 데이는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그 등록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비주얼, 그리고 서비스, 다양한 혜택들을 제가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네,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데이에 여러분이 듣고자 하시는 분들 주제 있다면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획해서 또 교육대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품 페이지에 대한 운용 팁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항목이 맞습니다. 네, 비주얼. 즉, 고객분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배송 정보를 아셔야 되잖아요. 다만, 최근에 지마켓에서 조금 변화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컨텐츠 데이로 담아봤습니다. 네,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 닉네임 읽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또 깜짝 퀴즈가 또 있죠. 깜짝 퀴즈도 진행을 할 겁니다. 강정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김대영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주제는 베스트 판매자분들이 상품 페이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그분들의 꿀팁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마켓의 베스트 상품들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등록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지마켓이 변화가 된 서비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저를 아는 지인분들이 전화를 하셔갖고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하면은 기존처럼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요번 주만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지마켓의 ESN 플러스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ESN 플러스를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ESN 플러스죠. 우리가 지마켓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지마켓 옥션의 네, 통합 상품 관리 툴입니다. ESN 플러스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우리가 상품을 처음 등록하실 때 보시는 상품 등록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상품 등록 변경에 대해서 뭔가 10월 달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 이 메뉴 보시면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니쇼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메뉴에서 10월 달에 변경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리빙초아님, 다시 보기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송출해 드립니다. 그래서 당일날은 2시에 라이브 교육 들으시고요.
금요일은 다시 보기가 오픈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이님 맞습니다. 1.0의 등록 메뉴가 사라졌죠. 눈치채신 분들은 딱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상품 등록이라는 기본적인 등록 메뉴가 사라졌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 사이에 있던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지금 이전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1.0, 2.0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지마켓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1.0이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상품 등록의 버전이 9버전과 10버전이 있었습니다. 9버전을 이름하여 상품 등록하고 1.0이라고 메뉴명을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헷갈린다고 해서 아예 상품 등록이라고 해서 9버전을 운용을 하다가 최근에 공고가 됐죠. 어떤 공지가 됐었냐면, 이제 상품 등록 9버전의 모든 기능들을 신규 버전의 등록에 다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상품 등록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락방님, 보니쇼님, 정훈님, 스냅스님, 오이님, 다이브님 다 정답입니다. 상품의 등록 메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상품 등록 1.0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팝업창 떠 있는 거 보시나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드리면 상품 등록 서비스 종료 안내, 상품 1.0 기능과 정책이 상품 등록 2.0으로 통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1.0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상품 관리를 조회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는 이제 9버전에 등록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1.0의 상품 조회만 가능하다.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상품 등록 메뉴도 사라졌지만 아울러 올해까지만 기존 9버전으로 등록한, 즉 1.0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코드는 가격 수정, 상세 수정, 옵션 수정 등등등등 이런 수정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마켓 옥션 정책이다 보니까, 그럼 또 질문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럼 1.0이 2.0으로 변경되면 제가 기존에 운영했던 옵션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또는 상세 페이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죠? 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물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 이제, 지금 예전이라 그랬죠? 이제는 그냥 전환 버튼 하나로 상품 등록 1.0을 그냥 2.0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내가 상세 페이지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거냐를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기존 방식에 대한 형태, 즉 옵션을 짜서 상품에 등록을 하는, 내가 작성한 옵션명과 옵션 값이 나오는 스타일. 두 번째는 상품을 단일 코드로 운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룹화시킨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옵션처럼 보여지는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일 상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검색에 대해서 상품명이 다 검색 조건에 포함이 돼요. 반면에 기존에 운영했던 1.0 상품, 즉 옵션을 내가 짠 거는 각 상품이 한 개 상품에 여러 개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의 조건에서 상품명이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키워드 광고는 반드시 또 롱테일, 즉 세부 키워드도 같이 함께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의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품을 짜서 그룹핑을 시킨 거에 대한 또 장점이라고 하면, 지마켓과 옥션을 한 개 코드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 모 판매자님이 전화를 해주셔갖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상품을 등록을 예전에 1.0으로 등록한 코드가 있대요. 그 코드 같은 경우는 G마켓 등록하고 또 옥션도 등록하고, 물론 이제 기존의 G마켓과 옥션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다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품을 등록을 하면요, G마켓 코드가 하나 생기고요, 옥션 코드가 또 하나 생기죠. 이게 두 개 매칭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버전인 2.0으로 등록을 하면, 내가 한 개 상품을 등록하면 물론 G마켓 코드와 옥션 코드가 하나씩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뭐라고 하냐면 통합 코드가 나와서 가격 수정과 또는 대표 이미지 변경과 다양한 부분을 일괄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이 2.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하셔야 될 거는, 우선 상품을 등록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의 형태로 옵션을 짤 거냐를 정하시는 거고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리빙초아님,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존에 등록한 상품을 오늘 전환하는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물론 다시 등록해야 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G마켓 옥션을 한 개로 관리할 때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예전처럼 그냥 G마켓 따로 옥션 따로 해도 돼요 라고 하시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기존에 운영했던 상품의 구매 건수와 후기를 연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등록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죠. 유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옥지 옥지마켓 둘 다 1.0 등록 막혔어요. 2.0으로만 등록해요. 맞습니다. 지금 정답이셨고요. 정답자는 제가 이따 발표를 할게요. 설명 좀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요, 옵션을 짜서 등록한 HTML 이용 한 판매자 첫 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코코 땡땡땡 판매자님이세요. 가을 신상이 나왔다고 이렇게 인기 폭발, 귀여운 아이의 전신 컷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상품을 등록할 때 옵션에 대한 형태가 옵션명 1번부터 쭉 보시면 한 50개의 옵션으로 짜셨고요. 50번을 선택을 하면 옵션명 2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컬러와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부하셔야 될 사항,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옵션을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그리고 옵션에서 내가 작성한 옵션이에요. 이게 상품명이다라고 하면, 혹은 추천 옵션이라고 하면 의류 같은 거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옵션 값으로, 옵션명과 옵션 값으로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명 1은 우리가 등록할 때 판매자님이 작성한 옵션명이에요. 직접 작성을 눌러서 옵션명 1, 옵션명 2라고 입력을 하신 거고, 옵션 값도 직접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쓰신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추후에 여러분들 그룹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룹핑은 뭐냐면, 이게 그룹핑입니다. 자, 상품을 이렇게 보시면 그룹핑이 안 돼 있네요. 잠깐만요. 다른 걸로 볼게요. 요거는 돼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룹핑이라고 하면요, 옵션에 대한 선택 리스트도 이처럼 이렇게 단일 상품들이 한 코드 한 코드씩 붙어지고 있는 게 그룹핑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룹핑의 형태는, 자,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 리스트도 상세 페이지 상단 혹은 하단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룹핑된 상품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직접 작성한 옵션명과 옵션 값은 그룹핑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옵션명을 작성을 직접 입력하셔갖고 그룹핑은 따로 하지 않고 HTML로 내가 그룹을 대신하겠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판매자님도 지금 베스트 판매자님이에요. 베스트 100에 들어와 있는 판매자님이시라는 거예요.
2분 같은 경우는 옵션을 내가 직접 짜고 상품 상세 페이지 내에 그룹핑의 형태로 내가 팝업 링크를 걸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형태는 뭐냐? 옵션을 짜서 HTML 이용해서 운용하실 건지, 혹은 단품으로 등록한 다음에 방금 보셨던 모카골드처럼 그룹핑을 작성을 하셔갖고, 작성이라기보다 설정입니다. 설정하셔서 운용을 할 건지를 결정하시는 거야. 자, 대부분은요, 패션 의류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패션 의류는 여러분들 원피스라고 하면은 한 개 상품으로 운영하진 않잖아요. 내가 딱 보더라도 원피스의 디자인들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죠. 핑크색 원피스라고 하더라도 길이가 좀 짧은 원피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릎 밑으로 가는 원피스도 있고요. 꽃장식이 달려있는 원피스도 있고요. 오히려 꽃장식이 없는 무지 원피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비슷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등록해서 그룹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요, 상품에 대해서 한 개 팔릴 때 쌓이는 판매 점수가 한 개 한 개씩 팔았던 상품보다는 당연히 한 개 상품에 여러 개를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옵션과 종류와 색상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상품은 대부분 예전 버전인 직접 작성한 옵션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젠 예전 버전을 할게요. 상품 1.0이라는 단어 제가 안 쓰겠습니다. HTML로 작성한다 라고 할게요. 반대로 상품명에 명확한 상품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품, 방금 보신 것처럼 모카골드 120T예요. 그럼 모카골드가 이거는 120개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에요. 한 개에 이렇게 커피 한 팩이 120T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고객은 30T만 구매하는 고객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이 모카골드 30매, 30T 다양하게 검색할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검색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 상위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경우는 그냥 모카골드라는 상품 하나 등록하고 거기다가 옵션을 다 때려 박아서 뭐 20T, 50T, 30T 하지 않고요. 단품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한 대 묶어서 그룹핑을 시킨다는 거야.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마켓 옥션에 등록을 할 때 1.0, 2.0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내가 운영할 때 나는 어떤 상품을 취급하냐에 따라서 나눠지더라.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이미 등록한 상품도 있겠지만 뭐 양말이라든지 또는 핸드폰 케이스, 혹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커피 믹스 검색해보시면 우리 지마켓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상품군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죠. 그 상품들이 지마켓 랭크 순에 정렬을 받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상품들, 즉 판매자분들이 잘 팔리는 상품군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상품이 어떻게 등록했는지를 좀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상품군들은 옵션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하시고 HTML로 짜서 등록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제가 지마켓 사이트랑 가볼게요. 힐링님, 화목 출석했다가 강의표 보고 오셨다고요? 네, 우리 화요일은요 라이브가 없지만 녹화 방송 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목요일날 라이브로 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마켓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마켓입니다. 베스트 상품으로 가볼게요. 베스트 상품군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엔드지라고 하는 브랜드 의류죠. 브랜드 의류. 브랜드 의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류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화 관리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G마켓만 팔지 않죠. 이 엔드지 같은 경우가 아마도 롯데 땡땡땡 혹은 뭐 현대 땡땡땡 이러한 대형 종합몰 혹은 백화점 코드가 연동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 단언컨대 100% 뭘로 등록했다? 네, 단품으로 등록하고 그룹핑을 짰을 거다라는 거야. 들어볼까?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네, 단품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쵸? 단품. 그룹핑은 짜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단품으로 연동만 시킨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보시다시피 상세 페이지에 클릭해서 팝업 창이 띄어지진 않죠. 왜냐면 이거는 해당 상품 코드가 여기 보시면 롯데 땡땡 맞죠? 롯데 땡땡땡에서 코드를 일괄적으로 연동시켜서 G마켓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상품이다. 물론 이 상품이 G마켓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마켓에 아마 똑같이 등록되어 있을 거야.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단품으로 등록이 된 거겠죠? 지금 G마켓 베스트 1등으로 들어와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등. 자, 마찬가지로 햇반 상품이죠. 들어가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단품 등록되어 있는 형태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분들이 검색을 할 때 햇반 210g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200g 뭐 6개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단품의 형태로 각각의 조건을 짜서요. 보시다시피 햇반 360개 한 박스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햇반 210g 24입 이렇게 검색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거는 G마켓에서 물론 검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타 가격 비교 사이트 내에서 노출된 형태의 검색을 같이 이관돼서 연동된 상품의 코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품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단품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참고로 스마일 배송 같은 상품은 내가 3PL 상품으로 입고하실 때는 단품 스큐로 등록이 돼서 상품 등록할 때 2.0이 무조건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 자, 안 그런 것도 좀 볼까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양말 상품 등록한 판매자님이 되게 잘 등록하셨어요. 잘 등록했다는 얘기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어떤 거였냐면 자, 요거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말이에요. 여러분, 양말을 신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대표 이미지 나와 있는 저 캐릭터 양말만 구매하진 않겠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양말을 구매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신는 양말, 흰색, 검은색, 이런 무지된 있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보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캐주얼 입을 때나 혹은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구매할 때 무지 검정색 면 양말 한 10개 하고요. 그리고 제 뭐 동생이 있다고 하면 뭐 초등학생 동생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캐릭터 양말도 구매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여성용 양말까지도요 같이 구매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단품으로 등록해서 그룹핑을 짜는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40종 그리고 양말 세트 이렇게도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옵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핑을 짜면서 단품으로 등록하더라도요 해당 카테고리 패션이나 의류 잡화 같은 경우는 옵션도 색상과 사이즈가 정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스타일 형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해당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A 타입, B 타입 또는 캐릭터 양말 또는 무지 양말 이렇게 등록은 못해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입력형으로 짜서 팝업 창을 띄울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런데 이분이 제가 특이하다는 점은 뭐냐면
이분이 머리를 좀 잘 썼어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 그룹핑을 짜고 나서도 사실은 이렇게 팝업 링크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 전부터. 예전 9버전의 기능이 신규 버전에는 다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9버전에도 등록을 했던 이 HTML 팝업이요. 보이시죠? 신규 버전 2.0을 등록을 하면서도 이 팝업 창을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HTML 작성기가 예전에는 에디터로만 작성하는 게 2.0 신규 버전이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고요. HTML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상품을 지마켓 옥션에 운용 관리하실 때 지금 보셨던 4개 업체의 베스트 판매자분들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단일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조건 자체는 단품을 등록을 하시고 그룹핑을 짜는 형태가 많이 있더라. 다만 디자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는 옵션을 짜서 HTML 팝업 창을 띄워서 고객분들한테 한 코드로 상품이 주문이 몰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네, 단품으로 등록을 하더라도요. 앞서 보신 것처럼 상세 페이지 내에 팝업 창을 띄울 수 있는 HTML 코드가 관리하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내 상품이 2.0의 장점도 가져가고요. 1.0의 장점까지도 가져가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사례. 자, 어떤 거죠? 양말 판매자님의 사례를 보시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처럼요. 단품 코드로 운영 관리를 하면서요. 단품으로 등록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단품의 그룹핑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상품까지도 같이 팝업 창으로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남성 카츄 양말도 있네. 그래서 여기서 남성 카츄 양말 찾겠죠, 고객분이.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가 되게 다각적으로 가능하다. 되게 좋은 장점이죠. 희영님께서 질문 주셨죠? 질문 한번 볼까요? 모바일에서는 팝업창이 뜨나요? 네, 뜨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모바일 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룹핑이 보여지죠. 이거는 지마켓의 그룹 기능을 사용한 거고요.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판매자님이 직접 HTML에 소스를 등록을 하셔서요. 이렇게 팝업 창이 띄워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점을 두 개를 다 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리빙조아님 질문 드려요. 자체 상품이라 비교할 곳이 없는데 동일 상품 색상 2가지 사이즈 4가지다라고 하셨죠. 혹시 리빙조아님 카테고리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카테고리요. 리빙초아님 카테고리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어떻게 등록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꿈꾸는 다락방님, 저는 상품 등록 2.0으로만 등록하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룹핑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다락방님께서 지금 등록하신 상품 형태가 2.0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세 번째 이건 조금 더 변화시킨 거 있잖아요. 그게 다락방님 상품에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용하시면 좀 효율적이라고 하시면 이따가 소스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넣어 보세요. 제가 사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리빙초아님, 네, 주방용품이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게요. 이게 리빙조아님께서 이 동일한 상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주방용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냄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화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냄비 세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냄비 세트를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우선 냄비 세트 검색 결과에 지마켓에 검색된 상품군 중에 나열되는 영역에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곳은 쭉 내려가 보시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주목할 만한 상품군의 이 위에 부분은요, 이 윗부분은요, 그 자리를 광고로 하면 누구나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상품군이에요, 즉 상품이에요의 이 영역은요, 광고만 했다고 해서 이 자리를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정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부가 서비스인 포커스를 적용하고요. G마켓의 랭크 순에 따른 정렬이 가능한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분은 광고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는 상품들보다 많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테팔, 키친아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용품 브랜드들인데요. 테팔 상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분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으로 등록을 하셨죠. 이유는 이분이 테팔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프라이팬 냄비도 있고요. 프라이팬도 있고, 그리고 2종 세트, 3종 세트 다양하게 있는 형태를 그룹핑으로 지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한 개 상품 코드로 등록을 하셔도 이게 되지만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구매 목적이 딱 한 코드가 프라이팬 2종 세트 그리고 냄비 24cm처럼 명확하게 지정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좀 반대로 생각하자면 고객이 구매 형태가 24cm가 뭔지도 모르고 20cm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후라이팬이에요. 그 디자인만 보고 그런다. 그러면 한 개 코드에 여러 개를 등록하시는 기존 방식이 괜찮겠죠. 패션 의류처럼요. 하지만 고객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냄비 24cm, 22cm, 후라이팬 이렇게 다양한 코드로 검색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품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거는 말씀드리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조아님께서도 색상 2가지에 사이즈가 4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색상의 옵션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G마켓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상품 등록 제가 냄비로 선택을 한다면요, 냄비 받침 혹은 냄비로 해볼게요. 냄비 주방용품 카테고리입니다. 냄비 소분류 중분류 다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옵션을 보려고 옵션을 짜려고 옵션에 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선택형으로 간다. 그러면 선택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옵션명에 사이즈, 색상 사이즈 있네요. 지금 보면은 네, G마켓이 이것까지 풀어줬어요. 전에는 정말 색상과 하고 사이즈를 다 단품으로 등록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하게 풀렸어요. 확대를 많이 시켰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좋아요. 색상과 사이즈를 여기서 정하셔갖고 색상 선택을 했고요. 추가. 그리고 만약에 2개 조합형이라고 한다면 색상과 사이즈를 다 선택하겠죠. 사이즈까지도요. 이렇게 추가. 그러면 등록하실 때 한 개 코드에 색상 사이즈를 다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그룹핑을 시키시는 게 합리적이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아예 안 됐어요. 이게 우리 냄비나 이런 주방용 카테고리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허용하지 않았죠. 주문 옵션을요. 그러다 보니까 단품으로 다 등록하고 색상과 사이즈를 다 단품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물론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는 카테고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조아님?
네, 답한다님 늦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때 이렇게 옵션 HTML 짜서 등록할 거냐 아니면 단품으로 그룹핑 할 거냐. 네, 맞아요. 기존하고 완전 틀려서 좋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잠깐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정답자 발표를 좀 할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정답자는 아까 1.0 등록 기능이 없어졌다. 맞습니다. 1.0 등록 기능이 없었다.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정답자로 해야겠죠? 오이니님. 오이니님께 광고성 임원이 드리겠습니다. 3만원. 뿅. 다이브님까지 드릴게요. 다이브님. 거의 두 분이 동시에 등록하셨어요. 1.0 등록 메뉴가 사라졌다. 오이님, 다이브님. 축하드립니다. 3만원씩 가져가세요. 광고성 임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운영 중이시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상품을 다시 등록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 방법은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개별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하나씩 전환 버튼을 눌러서요. 다시 한번 가격 확인하고 옵션 확인하고 등록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일괄로 그냥 전환 버튼 누르면요. 그냥 전환되었습니다. 확인하면 그냥 끝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설명만 드리면 안 되니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위니님께서 퀴즈 다른 분께 양보할게요. 와, 마음이 너무 넓으세요. 저번에 받으셨다고 오이님께서 3만원 나는 딱 양보하겠습니다. 딱 하신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이님께서 전달하신 분은 누구냐? 스네스님이에요. 스네스님, 네, 등록 메뉴 사라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상품 등록 1.0이 없어요. 네, 스냅스님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웃어주셨네요. 히읗 히읗. 자, 그래서 두 가지 전환 방법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근히 쉬우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ESN 플러스에서요. 기존의 상품 관리에 있던 상품을 나는 상품 등록 2.0으로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품 관리에 있던 거를 상품 등록 2.0으로 바꾸겠다. 자, 보겠습니다. 상품 관리 들어가시면 자, 경고창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고요. 기존에 제가 이렇게 복사해 놓은 거예요. 테스트로 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 전환 방식은 리스트 중에 개별로 등록하는 전환 방식은요. 이렇게 전환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제가 한번 클릭해서 전환 등록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상품을 수정하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상품 등록과 상품 번호와 번호에 속해 있는 상품 정보들은 상품평, 가장 중요하죠. 판매 건수, 인기도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상품평, 상품의 운용 점수, 판매 건수에 대한 기준, 그리고 후기에 대해서 인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1.0을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 했는데 아차, 나 그냥 1.0을 할 걸. 그게 안 돼요. 어차피 근데 2.0에도 1.0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2.0으로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전환 등록된 상품은 다시 2.0 불가능하니까 설정 전에 정보 확인을 부탁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1.0에 등록한 대표 옵션별 대표 이미지에 대한 기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노출되지 않는다. 이건 추후 적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닫기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서 G마켓 상품 코드 기존 9버전을요. 제가 전환 버튼 눌렀죠. 2.0 등록할 때 지금 보시면 G마켓 판매 가능에 지금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아셔야 될 거는 기본처럼 이렇게 기존처럼 판매 가능 G마켓만 선택해 놓고요.
나머지 거 쭉 내용 살펴보고요. 변경할 내용도 없고 옵션도 없다. 쭉 보시고 노출 정보도 보시면 예전에는 이걸 다시 등록했었습니다. 하지만 다 따라왔어요. 전환 등록하면 다 같이 나타납니다. 그냥 내용 점검만 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면 돼요. 다만 기본 정보 영역에서 나는 이왕 등록할 거 노출 사이트를 옥션도 같이 노출할 거야 라고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노출 딱 누르면 사이트를 추가할 경우에는 주문 옵션을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라고 떠있는 거 보이시나요?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요 밑에 있던 형태에서 옵션이 사라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G마켓도 판매 중지를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판매 가능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를 다시 처음부터 잡으세요. 그러면 쭉 내려와 보세요. 네, 옵션이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카테고리하고 이게 노출 정보가 사이트를 추가한 경우에는요, 카테고리 선택을 하면 이걸 다시 세팅하셔야 돼요. 옵션을. 그럼 뭐가 사라지죠? 자, 눈치채신 분이 있죠? 기존에 내가 끌고 왔었던 9버전의 옵션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상품 1.0 전환할 때 개별 상품 전환 버튼 눌렀을 때요, 개별 전환 버튼이라고 할게요. G마켓 코드를요, 상품 코드를, 한계 코드를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환 버튼 누르고요, 나 이왕 등록할 거 그냥 옥션도 추가로 사이트를 선택했어요. 노출로요. 그때는 옵션 전환이 되지가 않아요. 옵션은 새로 2.0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말씀드렸죠? 기존에 나는 스타일대로 옵션명과 값을 내가 지정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거예요. 예전에 1.0 같은 경우도 원래 가격 수정이나 이미지 수정은 G마켓하고 옥션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게 9버전 형태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는 2.0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한 번 수정하면 G마켓 옥션 다 수정이 반영되는 일괄 관리 코드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품 관리 갔을 때 이 버튼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품을 그대로 전환을 시키는 건 맞다. 하지만 G마켓은 G마켓대로, 그리고 옥션으로 가갖고요, 옥션으로 가서 옥션도 전환 버튼을 또 눌러주면 얘는 옥션 코드가 또 생기는 거죠. 생긴다기보다도 변화가 되는 거죠. 동일 코드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상품 관리 코드를 가셔갖고요, 전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고 전환 버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팝업 창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나오죠. 요거 누르면 그냥 그대로 전환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쉽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전환하는 방법은 일괄 전환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지 아시는 거지만 저는 사실 이거는 반대예요. 제 의견에서는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그냥 한꺼번에 전환된다.
오히려 이 위에 있는 걸 하시면서 더 헷갈려질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정합니다. 상품 전환 아직 안 하신 분들 전환할 때 그냥 체크박스 전환 버튼, 일괄 전환 버튼 눌러주시면 네, 그대로 전환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설명 어렵지 않았죠? 네, 좋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입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판매자의 사례입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방석을 파시는 분이에요. 자동차 방석이거든요. A타입 방석의 형태의 디자인이 있고요. B타입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C타입 디자인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등록한다라고 보면요. 색상은 블루, 블랙. 그리고 B타입도 블랙, 블랙 또는 핑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C타입도 블랙, 블루, 민트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사이즈는 3가지씩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옵션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볼게요. 상품 등록 2.0으로 하시든 또는 전환하시든 똑같습니다. 자, 등록 버튼 눌러볼게요. 화면을 좀 확대시켜 드리고요.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입니다.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를 정할게요.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고요. 중분류 자동차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용품입니다. 매트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정확한 카테고리는 나중에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옵션을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카테고리 제대로 선택해야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 자동차 DIY 네, 이렇게 넣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저처럼 헤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마켓에 접속하시고요. 현재 판매자님들의 검색을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자동차 방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쭉 내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할 만한 상품군 들어오시고요. 상품의 등록을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용품의 카테고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똑같이 카테고리 자동차 매트 자동차 방석이에요.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했고요. 대분류 용품의 매트의 방석 G마켓도 용품의 시트 방석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주문 옵션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카테고리를 다른 걸 선택했더니 이게 안 나와서 다시 제대로 선택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카테고리를 선택했는데 아예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단품 등록을 하시고 그룹핑으로 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처럼 방석은 주문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문 옵션 항목역을 아까 저희가 색상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방석 A타입, B타입, C타입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블루와 블랙 컬러들이 있는 그 사이즈가 3가지 있는 종류를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선택형 그리고 2개 조합형 3개 조합형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3개 조합형을 선택을 하고 선택 안 하면 뭐냐면 이거는 텍스트형을 추가할 거냐를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텍스트형 전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 안함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모 선택을 눌렀죠. 그럼 3개 조합형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 여기 보시면 추천 옵션 명에는 색상과 직접 입력 두 가지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직접 입력을 누르면 요걸 선택을 해서 요걸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방석 타입 선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01번 A 타입, 그 다음에 쉼표 02번 B 타입 쉼표, 중요한 건 쉼표입니다. 이거는 옵션 구분은 쉼표예요. 그 다음에 03번 C 타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형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입력 형태예요. 직접 입력 형태. 그리고 옵션의 나머지는 뭐 색상 선택을 하고 했다라고 해도 얘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추천 옵션 명과 옵션 값을 사용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그룹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석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난 방석만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뭐 목쿠션과 그리고 세차용품 기타 여러 가지를 판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옵션에서 고객분들이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방석 타입이 아니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요. 상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옵션을 다 짜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얘를 어떤 방식이 있냐면 추천 옵션을 사용하되 추천 옵션 명을 선택을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직접 입력형에다가 색상은 블랙,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자인 넘버를 타입 01 추가, 또 마찬가지로 더하기 돋보기죠. 돋보기 눌러갖고 블랙 타입명을 입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옵션명을 추천 옵션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옵션 값을 추천 옵션 값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룹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지금 오토바이 쿠션을 제가 등록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예, 그룹핑이 걸려 있죠. 왜냐면 저는 등록해놓은 상품이 쿨시트, 그리고 오토바이 그물망, 가방, 뭐 쿠션 다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룹핑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룹핑을 활용할 때 제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옵션명을 G마켓이 정해준 추천 옵션을 써야 돼요. 색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색상은 사실 한 가지예요. 하지만 보세요. 사이즈가 구분이 되는데 색상을 선택할 때 사이즈에 대한 값을 아예 넣어버린 거죠. 여기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때, 자, 다시 한번 제가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방식을. 여기에 저는 방석이, 지금 방석이라고 하면 색상은 한 종류고 사이즈가 3종류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선택형에 사이즈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색상을 그냥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색상이 안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블랙 컬러의 M 사이즈 쉼표, 여기는 쉼표가 아니죠. 그냥 추가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돋보기 눌러서 또 블랙 컬러의 라지 사이즈 이렇게 추가해서 등록을 하면 그룹핑이 되는 옵션으로, 그러니까 추천 옵션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능하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잘 파는 판매자님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등록했냐면 이 방식을 사용한 판매자님들이에요. 잠옷 판매하시는 분이시죠? 보시다시피 자, 그룹핑을 걸어놨죠. 이렇게. 그런데
색상이라는 추천 옵션을 썼는데 이분이 자 컬러에 대한 부분하고 사이즈를 같이 입력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실은 추천 옵션명을 썼지만 이 옵션 값은 직접 입력했다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세팅한 방법인 거죠. 아까 양말 판매자님도 이 방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본인 걸로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ESN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시면 노출 정보에 어떤 게 추가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HTML로 작성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 HTML을 입력하는 공간이 총 3개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추가 구성에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과요. 광고 홍보까지 입력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1.0 상품 기존 운영하시던 분들이 전환 버튼 누르면 이게 다 사라져요. 기존에 운영하던 추가 구성에 입력한 내용과 광고 홍보에 입력했던 내용은 사라진다고 떠요. 그래서 아예 못 사용하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라지더라도요. 기존에 여기 적용했던 소스는 복사해 놓으세요. 그래서 전환하고 나서 HTML의 입력 형태로 바꿔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록한 형태가요. 2.0으로 등록해서 그룹핑을 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 둘, 셋, 넷, 20개를 등록한 다음에 그룹핑을 걸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 볼게요. 내려보시면 근데 특이하게 아까 제가 추가 구성이라는 형태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2.0으로 넘어오면 이게 안 된다 그랬죠. 전환될 때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으로 등록하고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분들이 상품 페이지에서 최상단쯤에, 저는 원래 최상단에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하단에 붙여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상품을 이렇게 팝업 창으로 또는 다른 상품의 이동으로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제 상품 페이지인데 밑에는 그룹핑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판매자님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들 제가 뭐 허락받은 건 아니고요. 지마켓에 있으니까 지마켓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S라이땡이라는 판매자님이세요. 여기도 보시면 상품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룹핑 되어 있고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상품의 다양한 페이지의 이동까지도 이렇게 가능하도록 세팅하고 있죠. 2.0인데 다른 페이지나 다른 프로모션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브랜드관으로.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소스를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요. 방법은 자, 요런 소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그냥 꺼내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꺼내 보시냐면 보세요. 구글 크롬으로 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지마켓에 접속하셔서요. 그러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판매자님이 있다. 아까 뭐 양말 판매자님처럼요. 뭐 양말 그분을 찾아볼게요. 양말 판매자님. 네, 요분이셨죠?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런 디자인들 2.0을 쓰되 그룹핑을 쓰되 팝업을 걸고 있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소스예요, 여러분들. 이게 웹에 올렸다는 얘기는요. 나는 소스를 공유하겠다. 뭐 디자인 소스가 아니라 코딩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더보기. 그러면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졌을 거예요. 그쵸? 다양한 막 코드들이 막 보여지니까. 근데 이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볼 거냐면 만약에 이 판매자님이 사용했던 코드가 이거잖아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등록했던 팝업 창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이 팝업 창 주소를요. HTTP부터 여기 이 주소를 복사하세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커서 놓고요. 컨트롤 F. 그럼 빈칸 생기죠. 여기가 find가 됩니다. find 찾기.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바로 표시가 되죠. 이분의 소스가 요 디자인 소스가. 그러면 자세히 한번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스크립트를 좀 사용하셨네요. 자바라고 해서 JP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온 마우스 오버라는 거는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손가락을 놨을 때 액션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 여기 주소로요. 여기 주소로 팝업을 띄운다. 어떤 팝업이냐면 윈도우 창을 오픈시킨다라고 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미지 경로와 팝업 경로를만 바꿔줘도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 거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제 소스는 이렇게 복사해 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소스 받으셨을 때 제가 공유해 드렸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아마 HTML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첫 번째는 ESM 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야겠죠. 제가 ESM 플러스 켜놓은 걸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ESM 플러스 들어오시면 여기 HTML로 작성이라고 있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빈칸에는 우리가 작성하는 HTML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웹 문서는 반드시 이미지를 끌어오려면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를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미지 보관되어 있는 그 이미지의 주소를 통해서 HTML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지마켓은 무료로 5기가씩 이미지 저장 공간인 호스팅을 제공하고 있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들이 쭉 있죠. 그럼 내가 먼저 방금 보신 것처럼 메뉴로 사용할, 배너로 사용할, 클릭을 할 대상 이미지를 선택해서 올려주세요. 만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자, 요 이미지를 딱 클릭한다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클릭할 이미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 시켜달라는 거예요. 업로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업로드 시킵니다. 다만 조건은 나중에 코드가 꼬일 수가 있으니 영문 혹은 숫자의 조합으로 파일명을 만들어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상품을 체크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소스 복사를 합니다. 이 소스 복사라는 건 뭐냐면 HTML 태그 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 복사를 해요. 복사하기. 그 다음에 HTML 작성 코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V. 자, 말 그대로 지금 요거랑 똑같죠? 어디 갔어요? 네. 지금 이걸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겁니다. 이거 밑에 거는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이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이제는 저장하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뭐 한다 그랬죠? 팝업을 건다 그랬죠? 팝업을 걸 때 제일 쉬운 방법은 A 태그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나는 팝업을 걸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앞에 A라는 태그를 집어넣으면요, 슬러시 A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그냥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상품의 팝업 창으로 자세히 보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A 태그에 href라는 경로 값에 블랭크 비어있는 브라우저 내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놓고 좀 어려워질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른 이미지 팝업 주소입니다. 이렇게만 놓으면 얘가 클릭을 했을 때요, 다른 팝업의 이미지로 팝업창이 열려요. 다만 여기에 아까 제가 쓰다 말았던 타겟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없으면 기존 페이지가 사라지면서 팝업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을 우리가 타겟을 이렇게 비어있는 브라우저로 걸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대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이미지 팝업이란 건 뭐였냐면 이거였죠.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미지 호스팅에서요, 이미지 호스팅에 열리는 이미지가 얘라 그랬죠. 얘가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얘를 주소 복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금 작성하고 있던 소스 값에 팝업 창에 이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경로 값을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h의 입력 값으로 놓고요. 이렇게 붙여넣었죠? 미리 보게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 등록까지 완료하시면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팝업창을 띄우는 방식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는 뭐 문서에다 담아갖고 띄우지 않아도 지마켓이 그냥 팝업으로 띄워줘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또 한 가지. 나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대로 이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링크를 걸어보고 싶다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붙여넣었던 소스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블록을 잡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미지라는 태그명 그 바로 뒤에다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에 src라는 경로값이 잡혀 있죠? 이렇게 똑같이 잡혀 있죠? 그럼 그 뒷부분에 스타일까지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커서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타일, 커서. 그 다음에 바꿔줘야 할 게 있죠. 뭘 바꿔줘야 돼요? 경로값으로. 여기는 지마켓 사이트 가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동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미지 경로값, 그 경로값을 단축 URL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모션 사이트다, 프로모션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축 URL이 없잖아요. 그럼 인터넷 찾아보시면 긴 웹 주소를 단축 URL로 뽑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컴퓨터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페이지로 넘겼잖아요. 근데 프로모션 페이지로 걸어주면 이게 안 돼요. 프로모션 페이지를 단축 URL로 변환시킨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걸어주신다. 일반적으로 내 사이트의 상품은요, 여기 단축 URL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판매자님도 여기 보시면 PC로 봐야겠네요. 지마켓 들어갔을 때 PC로 보여드릴게요. 단축 URL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죠? 요걸로 걸어주시라는 거예요. 본인 상품에 다른 이동하려고 하는 페이지의 단축 URL.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스 드리면 요 대화창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니까 HTML 코드가 유튜브 대화창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이따가 공유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HT 작성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럼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 됐고, 다른 상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아예 다른 상품 이렇게 이동되죠. 이 단축 URL로. 이 방식을 설명드린 게 방금 하나의 또 팁이죠. 그러니까 2.0을 활용하되 다양한 액션들을 걸었다. 그 방식을 우리 지금 양말 1등 판매자님 그리고 기타 여러 판매자님들의 방법을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실제 실무에서 갖춰져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쵸? 좀 희경님 본방 보기 어려우니 제 방에서 세세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천천히 스톱해 놓고 써보시고, 스톱한 다음에 써보고, 헷갈리면 다시 뒤로 가기 하셔서 또 쓰신 다음에 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습을 같이 동반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 힐링님도 지금 저도 복습을 꼭 하겠습니다. 복습 예정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대화창에 한번 넣어드릴게요. 소스를 들어갈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소스 보이세요? 자, 지금 넣어드린 소스는 다른 상품으로 연결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내 대화창만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소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거. 이미지 경로와 그 다음에 이동할 페이지의 경로. 이거 두 개 다 제 거잖아요. 김대용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로 바꿔 쓰시면 네. 호수매프님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그거 두 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게 잘하시는 판매자님들에 대한 팁을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아, 이거 복사 안 되세요? 복사가 안 된다. 아, 이거 쓰면 진짜 힘들 텐데. 제가 이거를 메모장 저장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도 이거를 복사돼요? 된대요. 아, 휴대폰으로 보셨나 보다. 네, 휴대폰으로 보셨나 보다. 그리고 다시 보기 할 때 제가 다시 보기 영상에는 영상 설명에다가 이거 정리해서 드릴게요.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그래서 컨텐츠 데이에는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고민을 거의 한 달에 한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컨텐츠 데이에는 정말 1시간 만에 딱 진짜 팁을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화를 두 분한테 받았더니 첫 번째 분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용아, 나 지금 전화하기를 눌렀는데 이 전화하기가 G마켓 옥션 두 개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코드로 전환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치. 왜냐? G마켓은 원래 G마켓 상품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1.0 운영하는 상품 자세히 보시면 G마켓에 있는 A 코드 하나, 옥션에 있는 B 코드 하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환했다고 얘가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전환하면 얘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G마켓의 A 코드고요. 또 옥션도 선택해서 전환하면 옥션에 또 B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나중에 얘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코드를 함께 묶어주면 좋은데 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1.0 관리하는 걸 기능적으로 2.0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추천 옵션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그 기능만 쓰시면, 정직하거나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FM대로 매뉴얼대로만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다양한 걸 우리 고객한테 못 보여줘요. 아까 보신 것처럼 주방용품에 주방 집게, 주방 매트, 주방 물바지 다 팔고 싶은데 옵션이 색상이라는 추천 옵션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정확하게 나는 지금 집게 올릴 거니까 집게 색상 3가지니까 3가지 입력하고 등록 그리고 그룹핑해서 보여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게도 사이즈가 중짜리가 있고 대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색상에다가 안 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상이 없지만 그 색상에다가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 옵션명을 내가 그냥 활용하시면 된다. 이걸 제가 가르쳐야 되는 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좋은 정보 드렸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락방님 상품 등록 실패하고 복습하고 문제점 찾아서 성공했어요. 최고. 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컨텐츠 데이에 또 새로운 다양한 또 좋은 정보의 팁을 가져올 테니까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 마케팅 데이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마케팅 데이는 자, 저랑 같이 광고성 형태의 전략을 또 짜봐야겠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정호님, 제가 처음 뵈는 분 같아요. 강정호님. 네, 반갑습니다. 자주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